여러분, 비타민C 드실 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비타민C는 제약회사마다 종류도 다양하고 제품도 너무 많은데 도대체 무얼 먹어야 할까? 가격 차이는 왜 나는 거지? 비타민C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굳이 더 비싼 걸 먹을 필요가 있나? 고용량으로 먹으면 신장결석이나 속쓰림 같은 부작용도 있다던데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타민C 1000mg 이상을 매일 먹으면 몸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고용량 섭취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제가 먹는 비타민C는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C가 왜 중요한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비타민C를 충분히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23년 국민영양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식사를 통한 비타민C 평균 섭취량은 하루 약 68mg 정도였습니다. 반면 한국인 성인의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은 하루 약 100mg 정도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봐도 권장 섭취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과일과 채소를 자주 못 챙기는 분들이라면 더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 1000mg 이상을 매일 챙기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 피로감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고 예전보다 회복이 느리다고 말합니다. 물론 피로의 원인은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운동 부족, 질병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 섭취 상태도 한 번쯤 확인해 필요가 있는데요. 비타민C는 카르니틴 생성에 관여합니다. 카르니틴은 지방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비타민C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 피로감이 심하고 식습관도 좋지 않다면 비타민C 섭취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C 하면 피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피부의 탄력, 구조, 장벽, 유지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가 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부 장벽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비타민C가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비싼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피부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가 충분한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면역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 세포인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C가 충분하면 백혈구가 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회복이 느린 분들에게 비타민C가 자주 언급됩니다. 물론 비타민C 하나만으로 감기를 완전히 막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면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영양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도 우리 몸의 중요한 조직입니다. 특히 모세혈관은 매우 얇고 약한 혈관입니다. 비타민C는 혈관을 구성하는 콜라겐 형성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극도로 부족하면 잇몸 출혈, 멍, 상처, 회복, 지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 계열병의 대표적인 증상도 잇몸 출혈과 멍, 상처, 회복 지연이었습니다. 즉, 비타민C는 단순히 피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 멍이 잘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난다면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비타민C 섭취 상태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산화와 노화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피부, 혈관, 장기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서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평소 컨디션 관리와 노화 관리를 위해서라도 중요한 기본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권장 섭취량은 100mg 정도인데 왜 굳이 1000mg 제품을 먹는 걸까? 당연히 과일과 채소로 충분히 챙길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먹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나 자취생, 외식이 많은 분들은 하루 식단에서 과일과 채소가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한 개에는 대략 50mg에서 7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하루 1000mg 수준을 음식만으로 꾸준히 채우려면 오렌지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 1000mg 제품을 활용합니다. 실제로 비타민C 체내 농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하루 1000mg 섭취해서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권위자 이황재 교수님처럼 고용량 비타민C 섭취의 중요성을 많은 전문가 의사들도 추천하고 있는데요.
고용량으로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도 함께 알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감입니다. 비타민C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공복에 먹거나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예민한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중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처음부터 많은 양을 먹기보다 1000mg 정도로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며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먹는 방식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장 결석입니다. 비타민C는 대사 과정에서 일부가 옥살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옥살산은 신장 결석, 특히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 신장 결석을 앓은 적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가 신장 결석을 80% 정도 예방해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 제품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본 뒤 현재 고려온단 비타민C 1000을 선택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려온단 비타민C 1000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유명해서는 아닌데요. 매일 평생 오랫동안 먹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게는 가격보다는 품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원료, 함량, 첨가물, 브랜드 신뢰도까지 함께 고려했는데요. 첫 번째, DSM사의 유럽산 비타민C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비타민C 제품은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제품이라면 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타민C 원료 시장은 중국산 원료의 비중이 크고 유럽산 원료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중국산 원료라고 해서 무조건 품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요. CSPC, MP, NHU 같은 대형 원료 업체들도 있고 상위 업체의 경우 품질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제게는 아무래도 DSM사가 유럽산 비타민C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좀 더 신뢰가 갔습니다. DSM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비타민C 원료 기업이고요. 유럽산 원료라는 점에서 품질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에게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1000mg 제품이라도 정제안에 비타민C 비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비타민C 1000mg 제품이라고 해서 완성된 알약의 구성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제품마다 한정의 총 중량이 다르고 그 안에서 비타민C가 차지하는 비율도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고려온단 비타민C 1000은 한정의 중량이 1080mg이고 그중 비타민C가 1000mg입니다. 즉 정제안에서 비타민C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2.6%이고 비타민C 외 나머지 성분은 약 80mg 정도입니다. 광동 비타민C 1000mg 정은 한정의 중량이 1100mg, 비타민C 비율은 90.9%, 비타민C 외 나머지 성분은 약 100mg 정도입니다. 유한량의 유효한 비타민C 정 1000mg은 한정 중량이 1140mg, 비타민C 비율은 약 87.7%, 비타민C의 나머지 성분은 약 140mg 정도입니다. 종근당 비타민C 골드정 1000mg은 한정의 중량이 1145mg, 비타민C 비율은 약 87.3%, 비타민C 외 나머지 성분은 약 145mg 정도입니다. 정리하면 제가 확인한 자료 기준으로는 고려온단이 약 92.6%로 정제 안에 비타민C 비율이 가장 높았고 비타민C 외 성분은 약 80mg으로 가장 적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이 비율이 곧 의학적 효과 순위는 아니니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고려온단 비타민C이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각자 취향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먹는 제품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건강 정보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